4억 6천에 산 집이 2019년이 되니까 6억 중반? 후반 이렇게 급등했죠. 2년 만에 2억 이상 올랐으니까. 그때 처음 투자를 시작하게 됐죠. 그걸 계약했잖아요. 2주, 3주 됐나? 갑자기 조정이 풀리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3억이 오른 거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어족을 꿈꾸는 직장인 투자자 러블리라고 합니다. 러블리님. 부끄럽네요. 러블리가 붙은 이유가 뭐죠? 20살 때부터 제 아이디어였어요. 20살 때부터. 네. 지금은 21살? 지금은 나이 나와도 됩니까? 20대 후반으로 나갈까요? 괜찮네요. 20대 후반 러블리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투자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2019년에 빌브쌤을 만나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왜요? 젊은 나서?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하고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017년에 첫 집을 사고 2019년에 2년이 되던 해였죠. 그때 4억 6천에 산 집이 2019년이 되니까 6억 중반? 후반 이렇게 급등했죠. 2년 만에 2억 이상 올랐으니까 실거주 만족을 하면서 살았을 때였는데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지방광역시였죠. 그쵸, 대구. 17년도에 4억 중반에 샀던 게 2년 지나서 19년도에 6억 중후반까지 2억 5천 정도 올랐네요. 네, 빌브님 만났을 때는 한 6억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초반에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 애기가 4살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지금은 없어진 롯데마트가 있었거든요. 그 문화센터를 항상 이용했는데 그때 책자를 봤는데 부동산 재테크 강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수업이 있다고 그걸 신청했죠. 수업을 가고 제 첫 부동산 수업이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10명도 안 왔었어요. 맞아요. 10명도 안 왔는데 러블리님을 기억하는 게 겨울이었죠. 그때 맞아요. 옷을 입었던 게 흰색 백곰 같은 그런 폴 옷을 입었던 아, 제가 그랬나요? 그때 롯데마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문화센터 동구 쪽인가 몇 개 정도 연락이 와가지고 한창 대구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었을 때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슈가 있었죠. 그때 강의를 듣고 바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수업을 듣고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 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사기꾼이라는 느낌은 없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맨날 제 집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투자를 해서 다른 지방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신세계였죠. 수업이 끝나고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 운영하시냐 여쭤보고 그걸 받아와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검색을 했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다. 네. 바로 사는 건 아니지만 바로 산 건 아니고 그런 수업을 듣고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혼자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집을 안 팔았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수업이 나는 부장님 하신 최고의 가정 수업이었었거든요. 그게 두 번째 수업이었지요. 저는 초불인이잖아요. 근데 최고의 가정을 들어도 되나 고민을 했었긴 한데 그게 두 번째 강의였어요. 그 사이에 범어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서 제일 좋은 거 1억 5천이 필요했어요. 계약금 20%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을 매도를 하게 됐어요. 19년도에 당첨되고 살고 있던 집을 매도했다. 급전이 필요해서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여유 금액이 생겼잖아요. 요 돈으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블로그랑 카페 같은 거 보면서 혼자 조금씩 공부하다가 그 다음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입문을 하게 됐죠. 첫 번째 집을 매도했었을 때 비과세였죠. 4억 6천에 사서 8억 2천에 팔았으니까 2, 3년 사이에 3억 6천 3억 정도. 6천 비과세 받고 1억 5천 계약금 내고 2억 가까이 남은 걸 가지고 당장 지르진 않고 수업을 우리니까 2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해야 될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고민만 하는 단계였죠. 결혼했을 때가 20대 아닙니까? 20대인데 어떻게 4억 중반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냐? 2017년에 살 때 피를 1억을 주고 샀거든요. 주에서 미쳤다고 피를 1억을 주냐고. 혹시 할세권이라고 아세요? 할머니 근처에 사는 게 할세권이거든요. 저에게는 역세권보다 더 중요했던 할세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야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바쁘고 할머니 근처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피를 1억 주고서라도 그때 대구가 상승기여서 저희 동네에 신축 분양권이 거의 매물도 없는 상태였어요. 17년도 몇 월 달이었죠? 매수했던 시점이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까? 박근혜 촛불 집회할 때였습니까? 문재인 전인 것 같아요. 박근혜 때 탄핵되고 나서 네네. 그때 대구가 거의 바닥이었거든. 문재인 당선되고 5월달 들어서 갑자기 범어동 1억씩 올랐거든요. 그랬었군요. 그 전에 샀기 때문에 잘 산 거죠. 17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역 자이랑 노원 쪽에 천연나무 맞아요. LH 입주 때문에 주춤했던 시기였는데 그 아파트는 제일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그래도 1억이나 주고. 제가 큰 평수를 샀어요. 간이 컸죠.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갔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말고 다른 옆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갔는데 39평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파트보다는 이 아파트가 위치가 더 좋으니까 얘가 올라도 더 오르겠지 임자의 생각. 주변에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을 더 줘도 내리지는 않고 살다가 1억은 오르겠지 그 정도 생각은 혼자 했었어요. 혼자 결정한 거예요? 혼자 결정하고 그냥한테도 같이 모델하우스를 갔거든요. 39평이든 한상은 있었죠.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너는 39평을 사고 싶다 뭐 이러니까 34평 살면 되지 왜 39평을 사냐. 이 동네에 39평 신축에 기해서 나중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39평
비용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냐. 제 회사가 맞춤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결해가지고 샀어요. 어느 정도 집에서 지원도 좀 있었고, 기대가고, 네, 진정하고. 도움도 좀 받고 그때는 그냥 건이니까 딱 그 금액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일단은 샀죠. 대단하십니다. 신혼 때 내가 8,500만짜리 집을 사가지고, 사실은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최고의 과정 강의도 듣고, 강의가 4개월, 5개월?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그쵸. 12월까지 했어요. 최고의 과정이 4개월, 네. 5개월 정도 강의 듣고, 기프리 때 만나 얘기하고, 매주 만났잖아요, 저희. 그렇죠. 이것저것 제가 다 알려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혼자 떨렁 사오고. 그래서 뭘 샀습니까, 처음에? 강의 듣고 투자를 어느 지역에 제가 어떤 거를 샀는지 네. 공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4개월짜리 수업인데 음. 최고의 과정을 들을 수 있게 고민을 하는데 수강료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치. 비싼 것 같은데 그 생각도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끝나고 디프리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지. 디프리를 하는데 투자 동기들이 매주 뭘 샀대요. 울산 뭐 샀어. 청주에 어디 뭘 샀어. 전화 뭐 샀어. 뭐 이러니까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교쌤이 항상 오셨잖아요. 제가 물었죠. 지금 돈 1억 있으면 뭐 사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때 부산이 대구에 비해서 엄청 싸다. 해운대 아줌마들이 썽이 많이 났다. 범어동이 8억 하는데 부산 6억 한다. 부산이 싸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부산을 좋아해서 부산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맞죠. 저기 바다비 나오는데. 부산에 놀러 갔을 때 항상 눈여겨보는 아파트가 해운대 자이였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지나가면서 얼마지? 그러니까 6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범어동 8억 했거든요. 전세는 얼마지? 이렇게 보니까 4억대 하더라고. 2억이 있으면 걔를 사겠는데 2억이 없네요. 그래서 계속 1억으로 투자할 만한 곳 없나요? 그러니까 아직 해운대에 안 오른 아파트들이 있다. 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글날이었는데 그날 아기를 데리고 달려갔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아파트는 롯데캐스스타 분양권이었고 경동 민뷰 1차 LCT였는데 LCT는 너무너무 사벽이었고 보니까 피가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이버에 매물을 검색했는데 100개 넘게 매물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네? 뭐 이랬는데 가가지고 부동산에 들렸더니만 매물 나와 있는 거 별로 없다고 다 걷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사면 못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오늘 살 테니까 괜찮은 매물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3-4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이 전화하면 매물 거두고 금액 올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얘기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계속 전화하면은 생각 좀 해볼게요. 네이버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좌 받으려고 해운대 애기 모래 놀이 시키면서 몇 시간 기다렸거든요. 전화 잘 안 받고 계속 금액 올리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역에 집에 가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쌀 수도 있겠다. 늦게 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소장님 연락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찍었던 거기는 피를 확 올리시더라고요.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계속 망설이시고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결국 계좌가 나온 거예요. 엄청 기쁜 마음에 물건을 사게 됐죠. 그게 투자금이 1억 2천 정도였어요. 분양가 6억대 중반에 6억 6천이었고 피가 4,800 그래서 1억 2천 정도 첫 투자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해운대 30평을 7억 정도에 산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그쵸. 신축에. 그래서 그때 처음 투자를 시작하게 됐죠. 그걸 계약했잖아요. 2주, 3주 됐나? 갑자기 조정이 풀리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3억이 오른 거예요. 그때 부산이 난리가 났었어요. 명의 변경 때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 경영 때 안 나온다고 2,000달러, 3,000더 달러 난리를 부리신 분이 많으셨죠. 저 말고도. 옆에 LCT는 배액 배상 엄청 일어나고 그렇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중도금 안 쓰신 분은 거의 배액 배상 다 일어났는데 저도 약속 보니까는 계약금 10% 중에 반을 중도금으로 해놓으셨더라고 소장님이. 그래서 다행히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니면 저도 배액 배상 당했을 것 같아요. 매도자가 크게 진상 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엄청 지선 부렸어요. 소장님이 엄청 괴로워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부동산 일하면서 제일 힘든 날 보내고 있다고 계속 소득하고 결국은 초대비로 좀 더 드렸어요. 부산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 다음 또 많이 샀잖아. 한 개 사기 시작하니까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돈맛을 봤지? 맞아요. 사고 일어나니까 궤적이 오르고 그때는 오늘이 제일 싼 날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를 이제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직장 다닐 때 연봉이 대략 얼마 정도 했습니까? 4,500? 많이 받았네 그래도. 배우자분은 좀 더 받았을 거고. 저보다 조금 더 받고 5천 정도에서 맞아요. 왔다 갔다 맞벌이 하면서 연봉 이러면 대구에서는 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억이라고 하면 되게 큰 금액인데 실수령이 작더라고요. 1년 동안 수익은 대전이지만 1억을 받았어. 실제 내 통장에 남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연기를 해서 아파트 샀잖아요. 그때부터는 한 푼도 못 모았어요. 대출 금액을 갚았던 게 얼마 정도 갚았죠?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또 1,200 갚았고. 아니요, 거치식이어서 이자만 냈어요. 거치 10년 했거든요. 어쨌든 1,200 갚았고 보험 좀 나갔고 하나도 남는 거 없이 다 썼고
없었고. 아, 없더라고요. 그쵸. 원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아파트를 샀더니 순식간에 매력이 바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오래 살려고 했던 아파트가 2, 3년 만에 3억 이상이 불다 보니까 돈 벌어서는 한계가 있구나. 무조건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첫 투자한 부산 물건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3억이 올랐어요. 그런데다가 1년 사이에 뭐 실거래가 16억 5천이 찍힌 거예요. 20억 가겠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구 범어동에 있는 그 아파트도 뭐 20억 간다고 난리였거든요. 40억이라면서 그때는 되게 행복했었어요. 요거 사고 다른 거 샀던 것들이 어디 샀죠? 빌비쌤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광역시 컬렉션 하라고. 그래서 5대 광역시 한 개씩 다 사고. 부산, 울산, 대전도 샀어요? 대전도 사고, 좀 작은 거지만 대전 사고, 광주는? 광천대개발, 인천은? GTS B 라인에 5개 다 사고 빌브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게 많이 샀잖아요. 사실 돈이 없는데 1년이 지나서 부산에 그 아파트가 엄청 고마웠던 게 1억 2천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16억 5천을 찍었잖아요. 등기할 때쯤 되니까 돈을 2억 돌려받았어요. 돌려받았던 게 대출을 대출 엄청 받아서 2억을 돌려받았으니까 돈이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천 아파트도 등기할 때 되니까 돈이 또 돌려받았어요. 분양권으로 재미를 많이 받다 보니까 분양권 위주로 투자를 한 거죠. 좀 일단 신축이 좋고 돈도 조금 들어가는데 계속 오르는 장만 저는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계속 새 거를 사러 다녔죠. 눈 돌아갔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일단 법인은 종부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종부세가 몇 년째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냈던 금액은 얼마 정도 됐죠? 정도? 역전세 있습니까? 하반기에 엄청 돌아오죠. 계속 나가신다고만 하시고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지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대략 일반 분들은 감당할 수준이 아니죠. 불가능하죠.